여러분, 그냥 돌멩이 하나가, 말 그대로 돌 하나가 전 세계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 이러면 좀 믿기 힘드시죠?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퇴적암에서 시작된 엄청난 혁명, 셰일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돌 하나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그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와, 이 비교표 하나가 진짜 모든 걸 말해주네요. 보세요. 불과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사다 쓰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쉘 혁명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압도적인 에너지 수출국이 된 겁니다. 위상이 그냥 180도 확 바뀐 거죠. 이건 뭐 에너지 지도를 아예 새로 그렸다고 봐야 해요. 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이 땅 밑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가 어떻게 지상의 힘의 균형, 즉 권력 이동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미국이 이제 우리 기름 자급자족한다 딱 선언하니까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 특히 중동 정책의 핵심은 석유였잖아요. 근데 그 의존도가 싹 사라지니까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예전 같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시장에 갑자기 강력한 경쟁자가 툭 튀어나오니까 원래 있던 강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반격이 시작됐죠. 대표적인 게 2020년에 사우디가 시작한 유가 전쟁. 이건 뭐 미국 셰일 산업 한번 죽어봐라 하고 대놓고 싸움을 건 거였어요. 결국 수십 년간 굳건했던 석유가 왕이던 시대에 아주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 바로 셰일 가스입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단단한 돌 안에 갇혀있는 가스를 꺼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러 땅속 깊은 곳으로, 과학의 세계로 잠시 들어가 보죠. 셰일 가스, 이름 그대로예요. 셰일이라는 암석에 들어있는 가스. 이 셰일이 뭐냐면 아주 고운 진흙 같은 게 겹겹이 쌓여서 단단하게 굳어진 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가스가 무슨 동굴 같은 데 고여있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까 말까한 그 돌에 아주 미세한 틈새에 스며들듯이 촘촘하게 박혀있다는 겁니다. 이 가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수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 먼 옛날 깊은 바닷속을 상상해보세요. 그때 바다를 가득 메웠던 플랑크톤이나 조류 같은 수많은 미세 생물들이 죽어서 바닥으로 계속 가라앉았던 거죠. 그리고 이 죽은 생물들 위로 흙이랑 모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요. 그렇게 수억 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이 유기물들이 서서히 가스로 변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가스가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진 바로 그 돌, 그 암석 안에 그대로 갇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는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아는 석유는 땅속에 고여있는 웅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대 꽂아서 쑥 빨아 올리면 되죠. 근데 쉘 가스는 달라요. 이건 가스를 흠뻑 먹고 있는 젖은 스펀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젖은 스펀지에서 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꽉 짜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쉘 가스를 얻으려면 이 암석 자체를 짜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는 석유와 셰일 가스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자, 전통적인 석유는 만들어진 다음에 지각이 막 움직여주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한 군데에 잘 고여 있어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지각 변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셰일 가스는 정반대예요. 일단 가스가 만들어지면 그게 날아가지 않도록 지층에 아주 안정적으로 꼼짝 않고 꽉 붙잡아줘야만 엄청난 양이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동이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보존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열쇠가 바로 지질학적 안정성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질학적 안정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딱 기억하시고 이제 이 셰일가스라는 똑같은 자원을 두고 운명이 완전히 엇갈린 두 거인,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분위기가 확 다르죠? 왼쪽은 딱 봐도 물이 많아 보이는 푸릇푸릇하고 완만한 언덕,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 매장 지역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건조하고 험준한 산악지대, 여기가 바로 중국의 매장지입니다.
벌써부터 두 나라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극과 극인지 느껴지시죠? 네, 모든 건 바로 이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왜 미국은 성공하고 중국은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이 표의 핵심적인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물이에요. 셰일가스 뽑아내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한데 미국은 매장지에 물이 넘쳐나요. 반면 중국은 하필이면 물이 부족한 지역에 가스가 묻혀있죠. 둘째는 깊이. 미국은 비교적 얕은 곳에 있어서 파기 쉬운데 중국은 훨씬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바로 지질입니다. 미국은 땅이 안정적인데 중국 매장지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아주 불안정한 땅 위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셰일가스를 둘러싼 가장 큰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사실 매장량만 놓고 보면 중국이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보물이 하필이면 세계에서 가장 열기 힘들고 위험한 금고 안에 꽁꽁 갇혀있는 셈입니다. 중국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셰일가스를 뽑아내려면 수압파쇄라는 기술을 써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엄청난 압력으로 물을 쏴서 인공적으로 바위에 금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자칫 잘못하면 이미 불안정한 땅속 단층을 건드려서 없던 지진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거죠. 특히나 주요 매장지가 있는 수천성 같은 곳은 원래부터 지진이 작기로 악명 높은 곳이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 그 위험이 딱 와 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땅속이 이렇게나 복잡하게 뒤틀리고 막 깨져 있잖아요. 이런 곳에 인간이 임의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해서 돌을 부순다? 이건 정말 거대한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셰일가스는 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던 에너지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된 걸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의 셰일붐은 그냥 기술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딱 맞는 기술에다가 최적의 땅 조건, 그리고 풍부한 물까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던 거죠. 이 완벽한 조합은 설령 다른 나라가 가스 매장량이 더 많다고 해도 쉽게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에너지 시장에 룰이 바뀐 겁니다. 더 이상 누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자원을 안전하고 돈이 되게 꺼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죠. 바로 이 시추 장비가 상징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땅 파서 가스 캐는 기계 그 이상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 지도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힘의 균형까지 흔들어버린 거대한 지렛대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건 중국이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이 모든 지질학적, 환경적 어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낸다면 그때는 이 세계의 에너지 지도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요동치게 될까요? 미래의 에너지 리더는 어쩌면 아직 백지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